네, 시청자 여러분, 저 정윤아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는 카메라에 이렇게 홀로 앉게 되었습니다. 또 사안이 사안이고 또 바쁘게 전달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또 스튜디오로 이제 자리를 옮기기가 불편하여서 이렇게 또 혼자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당창건 기념일 10월 10일에 맞춰서 75돌수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예년과 좀 다른, 또 다른 때 열병식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밤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열병식을 한 거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처음이고. 그래서 밤에 왜 했을까? 제가 그 열병식 전 과정을 다 봤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2015년도에 했던 열병식은 이제 그 비행조가 이렇게 편대가 위로 쭉 올라가서 이제 비행기가 당마크를 그리는 이런 형식이었다면, 이번에 열병식에서는 밤하늘에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축포 같은 불을 이렇게 쏘면서 그 불이 당마크를 만드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퍼레이드 자체가 밤에 적합화된, 또 그리고 밤을 공략한 그런 퍼레이드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좀 이제 뭐 축포나 이런 것들을 막 쏴야 되고, 또 비행기 당마크 그 모양인 비행기에서 불도 막 나오면서 그 불이 이제 그 낫과 붓, 망치, 이걸 당마크라고 하죠. 공산 국가들에 있는 그 당마크를 이제 그리게 되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개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제식 방식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만 해도, 또 북한의 열병식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리 각도가 거의 45도 정도 올라가게, 그래서 이 위에 상체가 영상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들썩들썩 한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보폭이 굉장히 높았고 각도도 높았고 이렇게 탕탕 이렇게 바닥을 치는 형식이었다면, 이번에 제식은 굉장히 딱 이렇게 거의 한 20도, 25도 정도로 제식의 그 각도 높이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이 아마 지시를 하지 않았나, 쓸데없는 거에 너무 그렇게 공을 들이지 말라 한 것인지, 아니면 촌스럽다는 걸 알았던 것인지, 뭐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제식 높이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예, 낮아졌습니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이 상체가 이렇게 들썩들썩 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바디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제식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열병식에 참가한 군인들의 군복이었는데요. 군복이 굉장히 좀 중국식스럽게 바뀌었어요. 이 모자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모자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세계 2차 대전 때 봤던 뭐 그런 모자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군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뀐 그 모양새가 굉장히 중국계, 그 중국 군대 옷과 굉장히 닮아 있고 좀 흡사하더라고요, 모양새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북한의 군복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는 그런 군복의 형태를 이번에 열병식에서 선보였습니다. 네, 이번에 그 김정은이 연설을 할 때 열병식에 이제 처음에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뭐 울먹거리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고맙다, 정말 눈물이 없이는 정말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열병식 바로 초반에 이제 그런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울먹거렸어요. 네, 굉장히 들으면서도 느껴질 만큼 이제 울먹거렸는데, 그 울먹거림의 의미가 뭔지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튼 최초입니다. 그것 또한 뭐 북한에서는 나라 수령이라 그러면 거의 뭐 신격화 시키지 않습니까? 위대성화 시켜놓고 신격화 시켜놨는데, 그런 수령이 나와서 인민들 앞에서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뭔가 좀 상당히 다른 선전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여정이 시킨 건지, 아니면 정말 김정은이 그 연설문을 읽다가 정말 감격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울먹거렸다는 거, 여러 번 울먹거렸습니다. 그 연설을 시작해서 초반 때부터 굉장히 울먹거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김정은에게 더 이상 복종하지 않고 충성심도 날이 갈수록 아마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바깥 세상에 눈을 뜨게 되면 또 인민들 자체도 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래서 뭔가 나를 믿고 좀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그만큼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민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면 어떡하지? 뭐 그런 두려움에 아마 좀 눈물의 호소가 아닌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열병식 잘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아무튼 말과 행동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울먹거렸습니다. 정말 연설문을 읽다가 즉흥적으로 울먹거린 것인지, 아니면 초반에 계획된 연설문이었는지, 참 저도 보면서 조금 네,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단어를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진심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많이 좀 실망을 하셨겠지만, 신형 무기들을 대거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형 무기 속에는 신형 이동식 발사 차량 TEL이라고 하는 신형, 제가 보니까 한 11개 정도 되더라고요, 바퀴가. 그래서 그 발사 차량이 굉장히 큰 대형이 공개가 됐고, 또 북극성 4형 잠수함이라고 하는 잠수함도 또 대거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ICBM이 되겠죠. 새 탄도미사일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내내 저는 울먹거리는 연설문과는 달리 뭔가 세계가 평화로 가자고 하는 이 시국에 정말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대량 살상 무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열병식의 보조식을 공개하고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인민들에게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돈의 정말 반만이라도 인민들 생활에 돌린다면 그들이 과연 지금처럼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한 그 뭐 잠수함이나 또 그 발사 차량, 이동식 발사 차량 크기 이런 걸 봤을 때 저도 좀 걱정스럽게 이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는 군인 가족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병식이나 이런 세계 여러 나라 이런 퍼레이드를 많이 보는 편인데, 이번에 아무튼 무기 신형 뭐 방사포나 이런 것도 그렇고 조금 좀 그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과연 저렇게 계속 만들어내게 이걸 나도 보고만 있어야 하나, 그런 안타까움도 이제 같이 가지고 봤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 퍼레이드에 참가한 그 평양 시민들이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당창건 기념일을 맞으면서 이제 평양 곳곳에서 하루 종일 이제 축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전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서 뭐 즐기고 뭐 환호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막 공개가 됐는데, 정말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한 명도 없다면, 그러면 과연 그 우리 저번에 사건이 있었죠? 공무원 피격 사건.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피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렇게 한 명도 없어서 마스크도 안 쓰고 공개적인 행사에 사람들이 막 모일 정도라면 그것도 참 앞뒤가 안 맞는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열병식 보시면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각자의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김정은이 울먹거리면서 인민들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군인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우리 군인들이 없었더라면 피해복구 현장에서 새집들이 이제 막 오죽순 일어나고 또 우리 인민들에게 새집을 이렇게 지어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군대와 인민, 나를 믿고 따라준 군대와 인민에게 너무 고맙다. 눈물이 없이는 그 감사함을 표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1,500만 원 가까이 가는 고가의 스위스제 시계를 여기 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보면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사안에 그
사치품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샤넬이나 이런 프라다 뭐 이런 고가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자처럼 시계들 이런 고가 물품들은 대북제재 사치품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대북제재 위반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270호에 해당하는 그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마오바오 뭐 그런 벤츠 차량 그 다음에 뭐 렉셔스 SUV 등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뭐 버젓이 다 TV에 공개되니까 뭐 시계 따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 그 뭐 현성월이 됐든 리설주 뭐 김여정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 또 고가의 브랜드들만 입고 쓰고 한다고 해요. 뭐 아무래도 중국이 그걸 공조해주는 한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고가의 스위스 시계를 차고 울먹거리는 게 참 그 뭔가 그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또 뭔가 보여주는 것이 좀 달랐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정말 주민들한테 미안하다면 조금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대북 제재를 하니까 오히려 북한 내부의 상황은 더 좋아졌대요. 뭐 이유인 즉슨 밖으로 나가던 물품들이 다 국내에서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나 뭐 전기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아졌다.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런 건 이제 먹는 것에 한한다고 하지만 공산품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전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공업품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기름이나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조고기밥에 들어가는 그 대두박 있지 않습니까? 그 콩기름 짜고 그 콩 찌꺼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두박도 다 사실은 중국에서 다 수입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다 막아버리면 오히려 인민생활이 더 지장이 되지 않나. 그리고 그 기름 같은 것도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주민들이 뭐 먹는 거는 오히려 더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뭐 듣고 하지 않은 이상 떠도는 소리만 가지고는 또 다 북한을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북한 출신이 바라본 이번 2020년 열병식 무엇이 달라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시고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정연하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